사실 호기심은 그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번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편을 정계정맥류 검사를 그냥 아니 궁금한 걸 그냥 물어봐봐. 하나 둘 셋. 정계정맥류에 만약에 남자분이 걸렸다고 치면 비뇨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 정계정맥류니까 비뇨기과 가야지 이게 아니라 시작은 나 갑자기 고환이 아파. 아니면 고환이 땡땡 부어. 그래 앉아있는데 일하는데 갑자기 뭔가 위치 불편해서 남자한테 말을 못하고 비뇨기과를 갔다가 진단을 받는 게 일반적인 정계정맥류 진단 코스여서 비뇨기과를 정계정맥류를 진단을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고환이 아파서 비뇨기과에 갔다가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는다. 이게 더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럼 비뇨기과에서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고 나서 그러면 비뇨기과에서 뭐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근데 우선 고환이 아프면 비뇨기과를 가는데 고환이 아프다고 다 정계정맥류는 아니란 말이지. 사실 고환이 아픈 사람들은 정계정맥류의 진단을 좀 일찍 받는 편이야. 왜냐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원인이 됐든 고환이 아프면 뭐 고환에 염증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립선염인 경우도 있겠고 정계정맥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원인을 보통을 찾는데 이 고환이 아픈 게 아닌 애매한 고환주의가 아플 때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약간 사타구니 통증이라든지 아랫배 통증 아니면 고환과 사타구니 그 사이에 애매한 곳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거를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단이 좀 늦어져서 뭐 정형외과, 내과 막 이렇게 돌고 돌다가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내가 비뇨기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못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고환 통증보단 고환 옆에 애매한 곳에 통증이 있을 때가 정계정맥류의 진단이 늦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정계정맥류에 걸렸으면 그거를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정계정맥류가 진단이 되면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정계정맥류 치료를 안 하면 계속 심해지니까 고환도 계속 아파지고 점점 심해지면 그리고 얘가 불임의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선택하는 게 비뇨기과에서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고 영상의학과에서는 이제 시술, 색전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약간 원칙은 정계정맥류를 없애는 게 원칙인데 없애는 방식이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렇게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술이랑 시술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은 정계정맥류 자체가 혈관의 문제거든. 고환 주변에 있는 혈관이 막 더블더블하게 늘어나서 혈관을 없앤다가 포인트인데 수술은 혈관을 밖에서 뜯어내냐.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뜯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 이렇게 묶어서 수술을 없애냐. 시술은 혈관 안에서 막아서 없애냐. 얘 우선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수술은 밖에서 묶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피부를 찍고 들어가서 얘를 수술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지져주든 묶어주든 어쨌든 이런 방식을 하는 거고 시술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돼. 뭐 어디가 됐든 우리 몸에서 수액을 맞는 것처럼 여기에서 수액만 하나 맞는다고 치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이어져 있단 말이지.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안에 있는 혈관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술은 실질적으로는 칼을 써서 이렇게 찢어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수술보다 간단한 접근성이 간단하다라는 게 첫 번째의 간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수술은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침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시술은 간단하게 한 군데로 넣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소요 시간도 많이 다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침습적은 둘 다여가지고 뭐 이것도 얘기하면 사실 둘 다 침습적인 건 맞거든. 근데 이제 침습이 이 비뇨기과에서는 고환 주변에서 열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침습은 주사바늘 하나를 통해서 거기부터 사실 요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팔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쪽에 우리 수액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액을 맞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액을 맞는 길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철사로 쭉 몸을 타고선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뭐라고 생각할까?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혈관으로
집어넣으면 안 아픈가요? 못 느끼나요? 네, 안 아픕니다. 우리가 혈관 시술을 할 때 유일한 통증은 처음에 주사 맞을 때,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이 가느다란 철사가 우리 몸을 지나다닐 때는 사람은 아예 느낌이 없습니다. 배가 묵직하다고는 하지만 이 철사가 지나다닐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사람 몸에 흉질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흉은 아예 지지 않지. 수액 맞는 거나 이 시술을 하는 거나 결론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굉장히 간단한 일이네요. 회복도 거의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이걸 맞고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그냥 수액 맞은 것처럼 여기다 반창고 붙여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삼가라고 얘기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사실은 그 검사하는 거를 좀 찍고 싶긴 했거든요. 응? 근데 검사하려면 진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저 시술을 하면은 불임이 바로 확률이 많이 바뀌나요? 확 떨어져요? 그게 궁금해요. 학을 알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자의 활동성, 우리가 이제 불임 검사하면서는 찍으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보통 이제 불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그 난임센터에서 검사를 하다가 남편 정자 검사를 했을 때 정자의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정계정맥류 검사를 가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온단 말이지. 그래서 정계정맥류 검사를 하면은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혈관이 많으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정계정맥류 시술 전에는 정자의 활동성이 줄어들었다가 정계정맥류 시술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정자의 활동성이나 숫자가 증가가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불임 환자에서 남편 정자의 문제의 활동성이나 숫자의 문제가 있을 땐 정계정맥류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게 현재로서의 의학적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보통 질병이 뭐 몇십 대에는 무슨 암이 뭐 발병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정계정맥류도 특정 나이에서 좀 많이 발병하는 나이가 있을까요? 정계정맥류는 무조건 10대, 20대, 30대 여기에서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정계정맥류를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야겠다라고 제일 크게 생각했을 때가 군의관이었었어. 내가 군병원에 있을 때 진짜 생각보다 정계정맥류 환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게 20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인터벤션 혈관 클리닉에서 시술을 하면서 정계정맥류 환자들한테 조금 더 알려줘야겠고, 그러니까 20대는 내가 이제 보통 그런 나이잖아. 질병이 있을까? 란 나이고, 고환이 아파도 그냥 하루 이틀 아프고 말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대수롭게 지나가는 나이란 말이지, 20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계정맥류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시작은 약간 묵직함? 그냥 간헐적 통증?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진행이 될수록 통증의 강도랑 증상도 심해진단 말이지. 정계정맥류도 무조건 병이란 거 없잖아.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치료 효과도 좋고 치료 성적도 좋고 치료도 간편한 게 원래 질병의 모든 기본 원리인 거잖아. 그것처럼 정계정맥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면은 일찍 치료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전이 계속 초기에 일찍 치료를 하면은 치료도 간편하고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20대에서 이 정계정맥류의 증상과 이런 질병명이 있는지를 좀 더 빨리 알고, 그냥 초음파 한 번 보면 초음파 보는데 한 5분 정도면 본단 말이지. 그러면 정계정맥류가 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알려줘야겠다. 사실 이게 이제 내가 정계정맥류를 우리 병원에 세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완치가 되고 뭔가 100%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얘가 무슨 암처럼 막 이런 전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재발이 있어. 생각보다 혈관은 돌연변이처럼 왔다 갔다 기형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혈관을 막았는데 또 보니까 새로 옆에 있는 혈관에서 또다시 이렇게 문제를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처음에 막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개의 Y자처럼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에서 정계정맥류는 혈관이란 게 조금 재발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또 재발이 돼서 재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는 해. 잠깐만. 그러면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근데 정계정맥류는 실질적으로 예방의 개념이 얼마나 적용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그냥 빨리 진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계정맥류 증상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제일 어린 친구를 시술했던 게 한 13살, 14살 약간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뭐 그럼 뭐 7살, 8살부터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 감기에 걸리고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렸냐 이런 것처럼 고환 주변이 불편하고면 정계정맥류인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 내 생각은. 그래서 한 번 정도 빨리 검사를 해서 맞다면 치료를 빨리 하는 거, 이게 더 포인트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계정맥류 진단은 사실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 초음파 한 번만 보면 돼서 이거의 가장 어려움은 부끄러움? 농담처럼? 뭐 고환 초음파 보는 거를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여서 사실 고환 통증이 있어서 오면은 정계정맥류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음파를 딱 대고 배에 힘주세요 하면은 막 혈관이 더글더글하게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진단해서 초음파 보는 데까지 한 5분? 밖에 안 걸려. 우리 배 아파서 복부 초음파 보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그냥 고환의 초음파를 보고 혈관이 늘어났는지 보면은 우리는 진짜 진단하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는 건 한 10초면은 알거든. 그래서 아픈 것도 아니고 뭔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초음파를 고환에 갖다 대면은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초음파를 하는 거군요.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배에 초음파를 보는 것처럼 네. 고환에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면은 혈관이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게 돼.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정도 초음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하면 내용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우리 시술한 사람도 뭐였냐면 이게 형이 우리 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시술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그 형은 30대였거든. 그러니까 되게 앉기만 해도 고환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시술을 했는지 한 6개월 됐나? 했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동생도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불편감을 느낀 거야.